자, 오늘 6월 23일이죠? 네. 6월 23일. 이제 다음 주면 다 끝나는데, 잠깐 요 앞부분, 이런 부분 좀 봅시다. 사단론. 여기는 내가 겹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갖고 올렸어요. 편신기독. 그러니까 혼자 연구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죠. 혼자 할 때 혼자 하게 되면은 편벽되게 할 수 있죠. 혼자 자기 아집대로만 하다 보면은 편벽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혼자 하는 것이 나쁘게 되죠. 난이수독이죠. 그 독행을 갖다가 잘 정상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키기가 어렵죠. 또 물정을 살필 때 이걸 편벽되게 한다면 독행을 할 때도 그 편벽되게 한다면 수독이 어려워지는 거고, 물정도 편벽되게 살피면은 그 물정을 갖다가 잘 접목해서 응용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 임상하는 걸 보더라도 정확히 균형을 지켜서 객관적인 거를 해나가야지, 자기 아집에 묻혀있는 편벽되게 한다는 거는 좋지가 않죠. 그래서 난이전물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왔듯이 공부도 정말 때로는 줄을 잘 서야 되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좋은 그런 기회를 포착해야지. 잘못 들었으면은 아주 일생을 망치죠. 중요한 거예요. 줄 잘 서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인품장리에서 이 사단론에서는 사상인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폐대간소, 퇴양인, 간대폐소, 퇴음인, 비대신소, 소양인, 신대비소, 소음인, 이렇게 해서 사상인을 드디어 만들게 되죠. 태양인, 이렇게 애기는 직승해서 폐가 돼야하기 때문에 이 큰 기운이 결국은 지기신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기신이라는 말은 아주 상체가 쫙 뻗어서 대흉근이 우람하게 퍼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기신하니까 똑바로 고개만 똑바로 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상체 대흉근이 발달되어 있는 모양을 동문선생은 이렇게 지기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애기는 폐의 기운은 직승하는 거니까, 양이니까, 양이 크기 때문에 양이 크면 직승하는 기운이 나타나고, 그게 결국은 대흉근 발달을 유발시킨다. 대흉근 발달되어 있는 그거를 지기신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거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자 태양이는 좀 보기가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 소양이는 유리포한다. 요 중상초 요 부위에서 상초까지 연결되는 이게 양의 발달이 아주 동글동글 하거든요. 동글동글해요. 지금 여기는 약간 퍼져서 그 동글동글한 멋진 모습을 못 보는데 한번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원 사진 모양을 하면 이 동글동글하죠. 아주 이쁘게 쫙 뻗어 있어요. 이 소양인들은 어서 와요. 소양인들은 이게 아주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횡승하는 기운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횡승하는 이 모양을 보고 동문선생은 유리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알밤, 여러분이 잘 익은 알밤 보세요. 반들반들하는 게 막 땡그랗게 돼 있는 거죠. 그 알밤을 생각한 거야, 동문선생은. 소양인의 이 몸매를 보고 동문선생은 알밤을 생각하고 유리포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밤같이 그렇게 단단하면서 아주 몸이 날렵하고 동작 빠르고 눈치 빠르고 모든 게 막 민첩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횡성이란 말을 여기서 붙이게 되죠. 그 다음 태음이는 이 광장지가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죠, 복부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 복부 비만이라고 얘기하지만 동문선생은 관이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복부 비만이 아니고
너그럽고 아주 완반하게 둥그렇게 나와 있는 광장지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희기는 방광이다. 방광이란 말을 썼고, 좀 멋진 트임인 여자분이 아니라 좀 나이 들고 살이 많이 찐 사람을 여기다 관이만이라고 표현한 거죠. 소음이는 낫기가 뚝 떨어진다. 즉 여기서 이 낫기라는 거는 결국 신궁양기를 얘기하는데, 신궁양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가 잘록하게 되죠. 그래서 2, 3, 4선이 잘록하면서 4, 5선이 퍼지는 이런 현상. 골반이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 골반이 벌어져 갖고 이 골반 속에 신궁양기가 이렇게 포근히 들어앉아 있는 모습을 동무선생은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화롯불에 이 신궁양기들이 타는 그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온이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골반의 그 동그란 골반 모양 속에서 이 신궁양기가 숨겨져 있는 것을 온이축이라고 동무선생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골반 내외에 신궁양기가 있으면서 항방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록한 그런 허리가 유지가 되고, 또 2, 3, 4선에 이렇게 함몰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자분들은 이렇게 2, 3, 4선이 위축돼 갖고 이제 5선쯤에 가서 번지게 되고, 이 골반이 나오게 되고, 5선 가면은 이제 약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뻗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이게 다양하죠. 이게. 그러니까 소음인 여성들이 많이 개화가 될수록 양의 기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받을수록 골반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으면서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인추 심욕을 기준으로 하고 비박탐나라는 말을 지금 쓰게 되는데, 이 비박탐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인의예지를 연결시켜 갖고, 이는 태민, 의는 소민, 예는 태양인, 지는 소양인 해갖고 이 비박탐나에다가 인의예지를 붙여갖고 심욕을 갖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동무선생이 이 사물, 그 다음에 관인, 지모, 천하, 사계편까지 5개를 쓰고서 이모군란이 발생을 했어요. 1880년에 이제 벽치고를 집필을 하고 이제 시작했죠. 벽치고 집필을 시작을 해갖고 82년 사계편을 쓰는데, 이 사계편을 쓰다가 이모군란이 발생을 했어요. 그 민씨 집안 중심으로 신기군이 창설이 되면서 90군데를 너무 무시해갖고 쌀도, 월급도 안 주고, 너무 이렇게 가는데, 너무 이제 아우성을 치니까 한 달치 쌀을 월급을 줬는데 거기다가 모래 집어넣고 먹지도 못하게 줬어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이 90군데가 일어나서 민씨 일가를 막 공격을 하고, 일본 사람이 한 13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여파에 대원군이 청나라로 잡혀가고, 그래서 이제 13명, 일본 사람 13명이 죽었다고 일본에서 들이 압력을 넣어갖고 재물보조약을 맺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뺏어갔죠. 이제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동무선생이 이때에 충격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동무선생이 80년도에 가서 격치구를 쓰기 시작한 이유도 뭐냐 하면은, 이 나라와 백성이 지금 너무 힘들고 잘못하다가 나라가 팔릴 것 같으니까, 외세 때문에 날아갈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스러워서 쓰기 시작한 거죠. 실은 그게 혁명을 일으켜달라는 그런 의지로 썼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기의 철학을 갖다 섞어갖고, 아주 전혀 그런 책이 아니야, 읽어봐갖고 전혀 몰라요. 그런데 사계편에 가서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막 이 이목구를 막 일어나고 이럴 때니까. 그러면서 부심실력이라는, 그러니까 입조심하고 마음 가고 몸하고 그다음에 힘이 있어야 되죠. 이걸 갖고서 기본으로 해서 이 사계편을 쓰는데, 나중에는 바꿔야 된다. 이 탕광오리들, 이 썩어 빠진 인간들, 이거 다
밀어내야 된다는 식으로 나중에는 막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왜냐면 내가 엊그제 이거를 원고를 다 썼거든. 학회지 낼 거예요. 상해편까지. 그게 쓰고서 도저히 못 참아갖고 어디로 갔느냐. 동부 선생이 독행편으로 가요. 안 되겠다. 이러다간 정말 이제 일본 놈들한테 나라가 망하게 뺏기겠다 생각해갖고 이걸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비박 탐나라는 걸 갖다가 그때 여기서 이제 이걸 주제로 해갖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체질을 이렇게 나눈다고 해놓고 이 각 체질이 갖고 있는 특성을 집어내면서 그 속에 행간에다가 이제 일으켜달라.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구해달라고 계속 아우성치는 게 거기 보여요. 근데 그냥 보면 전혀 몰라. 그냥 봐서는 전혀 몰라. 그러니까 동무 선생이 쓴 글을 보고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의서다, 무슨 뭐 철학서다라고. 김용옥 그 사람도 이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왜 이 말을 썼는지를 몰라. 실은 이게 혁명고인데. 그래서 비박탐나라는 거를 등장을 시켜갖고 거기다가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으면서 나라와 백성을 구해달라는 말을 구구절절 갖다 집어넣어요. 묘하게 집어넣어요. 잘 몰라. 전혀 몰라. 일본 놈들도 그걸 다 건드려 해봤어. 해봤는데 건드리지 못하죠. 전혀 못 건드려. 그거를 내가 한 5년 이상 걸려가면서 번역을 계속하고 또 하고 계속 쳐다보니까 나중에 어디서 히트를 얻었느냐. 이모군란이 일어난 이 해에 독행편을 쓰게 된 동기를 확인하고 싶어서 역사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때를 중심으로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막 뒤죽박죽이 나라가 다 아주 쑥박되더라고. 뭐 동학난 같은 그런 난도 많이 일어나고 뭐 가문도 들어가고 막 이제 백성들이 막 혼란스럽고 뭐 어마어마해. 이게 이때 당시에 사회가 정말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동부선생 격칙으로 쓰기 시작했고 독행편에서 이 비박탐나를 주제로 해갖고 계속 써줘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뭐 체질에 관한 얘기인 것 같다라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지. 근데 실은 그거 아니에요. 자세히 봐봐요. 그 속에는 나라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동부선생의 뜻이 거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서는 어떤 사람은 사상의 임상을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요 서울역에서 이제 특강 임상 이제 이렇게 그 체간 측정법 이거 이거 했는데 워크숍을 했는데 누군가가 오더니 자기들은 격칙어로 공부한대요. 그래서 사상 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격칙어로 공부한대. 그래서 격칙어? 그래서 왜 하냐고 했더니 사상 임상 그걸 안 하면 사상 임상을 못 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닌데 격칙어는 혁명고인데, 응? 나라와 백성을 살려달라고 쓴 책인데 그거 갖고 무슨 임상을 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당장 학회지를 주문해서 보더라고요. 응? 그래서 가서 전화라고. 그 전에 그 사람 나한테 와서 배웠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격치고는 임상하고는 거리가 먼 거라고. 동부 선생의 철학이 하고 물론 사상 4가지 체질로 나눈 근본이 되긴 하지만은 이거는 맹자 인이지 사단을 중심으로 해갖고 사체를 만들어서 결국 인체에다가 붙여갖고 인체도 내수를 구분을 하고 네 종류로 구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의학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사상 임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만 여러분이 보시면 돼. 비박탐나. 이 비박탐나가 나와서 내가 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오장지 심은 중앙지 태극이라고. 그래서 심장은 중앙 태극이기 때문에 빼겠다 그런 얘기예요. 폐비간신에서. 오장에서. 오장의 폐비간신은 사일지 사상이니까 네 군데 다 이렇게 필요한 네 기둥이다. 이 사유란 말은 뭐냐 하면은 진성간태. 복기 8괴에서는 진성간태고 문왕 8괴에서는 건공간선이고 정역 8괴에서는 감리진선인데 이 괴가 좀 틀려요. 이 복기 괴는 완전히 인달판이고 요 문왕이 만든 이 8괴는 이건 김은둔가
김은둔갑 할 때 이걸 써요. 그 다음에 정역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물론 복희나 문왕팔계는 중국에서 나왔지만은 요 정역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정역이 김부 무슨데, 그분이, 나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분이 이 정역을 해놨는데 이것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구를 안 해봐갖고 대학원 가야 연구가 되죠. 그 다음에 중앙 태극은 성인의 태극이기 때문에 중인의 태극 위에 높이 솟아있죠. 그건 성인이란 말은 이 성인이라는 어떤 이런 그 레벨이 있다면 그 밑에 이 중인들이 있겠죠. 중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인의 이 태극은 중인의 태극 위에 높이 솟아있죠. 사회주의 사상은 역시 성인들도 뭐 사상이 다 있어요. 하지만 중인의 사상보다는 아주 폭넓게 이렇게 방통하고 있다. 이제 이거는 복희팔계인데, 복희팔계는 뭐 활용할 줄은 몰라요. 나는 활용할 줄은 모르는데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건곤감리, 진손간태 이런 식으로 팔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운용되고 이용하는 거는 난 잘 연구 안 해봐서 모르고, 그다음에 문왕팔계는 건곤감리, 진손간태해서 이 손으로다가 얘기해요. 이게 복희는 건곤감리, 진손간태 이렇게 얘기하고, 요 문왕팔계는 건곤감리, 진손간태 이렇게 돼요. 완전히 틀려요. 요새 김은둔갑 할 때 써요. 김은둔갑을 좀 배웠거든? 배웠는데 마음에 안 차더라고. 무슨 좀 예방을 해보고 미리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당할 거는 말짱 다 당하고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집어쳐버렸어. 그리고 한의사가 됐는데 무슨 병 고치는 환자 놓고서 사주 물어보고 무슨 이렇게 짚어보고 저쩌고. 이건 난 마음에 안 들더라고. 이건 일종의 한의학도 과학인데, 병증 잘 분석해서 병증에 맞게끔 논리적으로 하고 맞춰서 처방이 나가야지 무슨 이거 갖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인상만 나빠질 것 같아서 아예 쳐버렸어요. 김은동감 한참 하다가 그냥 간뒀어. 근데 이게 건곤감리, 진손간태 이렇게 돼갖고 요 문왕팔계. 그래서 제갈량이 둔갑술이 이거를 한 거예요. 제갈량이 그 삼국지에서 쓴 그것들이 전부 이 김은둔갑이에요. 그 다음에 정역은 그 다음에 그분 이름이 김일부. 김일부, 맞아. 김일부. 김일부 그 사람이 만든 이 정역인데, 이거는 건곤감리, 진손간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 때 이거는 가장 안정되고 정확한 궤다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건데, 이것도 나도 활용할 줄을 몰라요. 정역을 연구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사상, 이 네 가지 기둥들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각 복식궤도 네 기둥이 있고, 문왕궤도 네 기둥이 있고, 정역도 역시 네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서음양의 장국장단, 태서음양의 장국단장, 그러니까 내 체질의 장계, 대서, 관계. 네 가지가 다 틀리지만 하나로 다 통일될 수도 있고, 천리의 변화가 이렇게 또 하나로 통일될 수도 있고, 성인과 중인, 이건 다 똑같은 얘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천기를 얘기할 수 있고, 출생한 다음에는 인사에 해당이 된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태아로 있을 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음과 태양, 소양과 소음이 서로 큰 건 큰 것끼리, 작은 건 작은 것끼리 이루어지면서 대소가 결정이 되죠. 이건 엄마 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 그 다음에 의학하고 나오면은 이제 태음생 소양하고, 소양출 태음하고, 소음출 태양하고, 태양생 소음하고, 이런 인사에서의 또 음양 법칙이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저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생리, 병리가 발생을 하죠.
또 비박탐나의 그 심지청탁으로서 볼 때에도 뭐 다 내 체질에 전부 같지는 않죠. 만 가지로 또 틀리고, 그러면 사람 욕심 부리는 넓고 좁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게 엄청 많죠. 성인과 중인 많이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태서음양의 단장 변화가 한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은 중용으로 적용을 시키면 한 가지가 되지만 또 그 속에서도 또 네 가지 또 틀림이 있죠. 그래서 성인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법칙을 따르지만 비박탐나 이 청탁화렵 이거는 아주 만 가지로 틀린 그 가운데 또 뭐 하나로 뭉치기도 하겠지만은 역시 뭉치지만 역시 중인은 역시 성인을 바라보고 또 살죠. 왜냐하면 이 중인의 사회는 너무 이 청탁 화렵이 너무 심해서 참 어려운 거죠. 물론 발전도 하겠지만 쉽지 않죠, 살아가기. 성인의 장기 역시 사단이고 중인의 장기도 역시 사단이고, 성인의 이 1사단의 장기가 중인의 만사단의 가운데 처하더라도 성인은 역시 주인이 바라보는 거죠. 주인이 즐거워하고 뭐 이렇게 희망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성인의 마음은 욕심이 없는 거고 중인의 마음은 욕심이 있고, 그래서 성인의 이 무욕지심으로 중인 만 가지의 욕심 속에 처하지만은 중인은 역시 성인이 볼 때 걱정스럽죠. 뭐 이런 엉뚱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넘어가. 천하 중인의 장리도 성인의 장리와 거의 같을 수도 있고, 재능에 있어서는 역시 성인의 재능과 또 같을 수도 있고, 폐비가 안 친 성인의 재능도 역시 나는 뭐 재능이 없다 얘기하는 거, 이거는 재능의 죄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죄다. 그러니까 심이라는 세계를 심이라는 세계를 독립시켜서 이제 나름대로 동무 선생이 정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폐비간신을 여기다 갖다 이제 붙여서 한 건데, 큰 의미는 없어요. 뭐 호연직이 호연질이 그 폐비간신과 심으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이 이제 사장직이, 그 다음에 비박탐내 일심지욕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별 의미는 없어. 여기서도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성인의 마음은 무욕이다. 이건 청정정멸 늙은 부처의 그런 무욕 그런 건 아니다. 성인의 마음은 천하가 제대로 잘 다스려지지 못하는 걸 심히 걱정하는데, 비단 욕심이 없는 무욕만이 아니라 천하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성인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욕심을 채우는 거에는 관계가 없죠, 성인은. 그리고 천하가 불치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면서 자기 혼자만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뭐냐? 즉, 배우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실증내지 말고, 배우는 거를 실증내지 말고, 계속 가르치는 거에 권태를 일으키지 말아라. 즉, 이건 뭐냐 하면은, 아마 이것도 격치의 영향으로 나라가 지금 너무 힘들고 백성들이 너무 소탄에 빠져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좀 구해줄 거를 배우고 계속 또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해서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사상 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격치구의 일환으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배우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실증내지 말고 열심히 배워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계속 구해주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써요, 동무 선생이. 여기까지도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성인의 무욕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군자들이 많이 배우고 또 모르는 사람들 많이 깨우쳐서 나라를 잘 좀 끌어달라고 그런 어떤 염원도 들어가 있겠죠. 털큰만치라도 자기 혼자만의 욕심이 있다면 이거는 요순의 마음이 아니고, 잠시라도 천하를 다스리는 걱정이 없다면 공맹의 심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썼겠어? 결국은 나라가 혼탁해서
그렇게 탄광물이 좀 많아요. 그 구한말에. 그냥 뭐 벼슬만 올라가면 그냥 세금 받아갖고 그 착복하느라고 그 여자는. 그래 그 욕심을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사실 곁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이제 사상인을 얘기하는 거야. 자, 태양인은 뭐냐? 애성원산 노종촉급이다. 애성원산은 뭐냐? 기주폐의 폐익성이다. 폐가 많이 발달된 걸 얘기하죠. 바로 지금 이 기주폐의 폐익성, 이 대후문이 아주 최대로 발달해서 지기시라는 기운을 얘기하는 거죠. 노종이 촉되는 건 뭐냐? 기역, 간이, 간익상이다. 그러니까 간, 소가 되니까, 폐대간소니까. 그 다음에 태양의 장곡은 이런 식으로 해서 폐대간소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애성원산하고 노종촉급해갖고 결국은 기역간이 간익상이 되죠. 이 노종촉급이란 말은 이 애성이 원산됨으로 인해서 이 노종이 자극을 받아갖고 요거는 뭐예요? 소양출 태음하기 때문에 태음이 가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요 노정에, 즉 폭로라는 거로 변신돼서 결국은 태음을 치기 때문에 기격간이 간익사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확춘론에 가서 나와. 요 사단론에서는 그냥 기주폐의 폐익성, 기격간이 간익사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확춘론에 가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걸 갖다가 폭로라는 걸 이제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병리 기전이 발생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요게 이제 확춘론에 가면은 폭로, 모기, 상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그랬죠. 기모조보가 바로 폐비간신이다. 폐비간신은 기모조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나와요. 상기다. 상기란 말은 폐야. 따라서 폐가 최대로 크게 활동할 때, 작용할 때 그걸 상기라는 말로 표현해. 뭐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야. 양이 최대로 커서 작용하는 걸 상기로 동문선생은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엉터리로다가 해석한다고 뭐 서로 기만하고 뭐 싸우고 하는 걸로 번역을 해놓으면은 이게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 무슨 소린지를 몰라. 마치 동문선생이 표현을 싹 해놨는데 그거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근데 속에 뒤집어 보면은 거기서 혁명을 일으켜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냥 읽어보면 전혀 모르는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상기라고 했는데 이 상기가 무슨 싸우는 거 이러는 게 아니고 기모조보, 폐비간신 기모조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상기는 폐기가 왕성하게 작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애성원산이 바로 상기야. 애성이 원산된다 그 말은 폐기가 최대로 커서 작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폐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 폐대가 곧 상기다. 뭐 여기서는 귀폐자는 대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노종이 촉급되고 노종이 촉급되면 폭로가 발생을 하고 폭로가 발생을 하면 모기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게 폭로가 당연으로 가게 된다. 당연은 뭐예요? 이 태음 쪽을 얘기해. 이 간 쪽을 얘기해. 그래서 당연가 전혀 이익이 안 되고 결국은 간이 손상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태양인의 생리구조가 가보본에서 그냥 이렇게 외관 요촉병, 내적 소장병 이렇게만 하고 말아버렸어요. 경제 신축판 나올 때 이걸 바뀌어줬어야 되는데 바꿔놓지도 않았어. 동문선생이 연구할 시간이 없었어요. 더 이상 생각할 힘이 없었어. 다 탈진돼갖고. 태음인까지 간신히 해놓고 이분이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게 1900년이야. 1900년. 그래서 이 태양인 편을 갖다 완성을 못했어. 그대로 그냥 남겨놓고 가보본 태양 편을 그냥 그대로 글자 한 글자 못 바꾸고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게 돼요. 이렇게 간국 양기가 폐국으로 올라가고 위완국이 소장국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승강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보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폐국이 간국으로 해갖고 소장위에서 위안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그럼 어느 게 맞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실은 폐수한 표한병을 하는 게 이 태양인의 그 조건으로서는 맞아요. 폐수한 표한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소장, 수혈, 이열병으로 해야 돼요.
근데 소장수요 이열병을 해서 치밀어 올라가는데 이거로 해갖고 열격반이쯤만 입증이 되면 괜찮아요. 열격반이가 저거로 다 입증이 되면은 이 기전은 맞아요. 편명은. 만약에 그게 입증이 안 된다면은 이제 간 양기를 보고 간수열 폐혈병, 소장수환 이한병 이렇게 이제 소장수환이 아니지 이거는 위완수환 이한병이지. 그렇지. 그렇잖아. 이거 잘못 적어놨네.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놨어? 이거 위안수환 이한병이야. 이거 바꿔야 돼. 이거 소장에 이렇게 음기가 막혀갖고 위안국이 못 내려갈 때는 위안수환 이한병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데 이거 잘못해놨네. 여기는 그러면 소장국 양기가 위안국으로 못 올라갈 때는 소장수열 이열병이 되는 거고 위안으로 바꿔야 돼. 잘못 써놨어요. 그걸 내가 못 봤네요. 그래서 요 기전 두 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소양이는 뭐냐? 노송횡포의 애정축급이다. 노송횡포. 유리포한다는 그 개념을 유리포를 갖다가 노송횡포로 하고, 그러면 노송횡포라면 뭐냐? 비익성한 걸 얘기해요. 비대한 걸 얘기하죠. 기주비 비익성. 그러면 이게 횡포하게 되면은 애정이 촉급당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즉, 자, 소양이는 여긴 양을 얘기하고 여기는 음을 얘기해요. 지금 양일이기 때문에 태양이는 애성원산이라고 했어요. 애성원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애성원산 되면 노정이 촉급돼. 노정이 촉급돼요. 그러면 노성횡포하면은 이 소양이는 노성이 횡포하면은 포자 횡포 노성 횡포하면은 애정이 촉급당하죠. 애정이 촉급당해. 즉 애성원산 되면 노정이 촉급당하고 노성 횡포하면 애정이 촉급당하고 이건 양이니까 이 위에서만 일어나요. 애와 노 사이에서만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노성횡포하면은 비익성하고, 그래서 애정이 촉급당하면은 뭐예요? 이 애성은 어떻게 돼요? 인사기 때문에 태양생 소음하죠. 또는 소음출 태양. 태양생 소음하기 때문에 이 애정 촉급당한 거는 여기에 있지 못하고 이름이 이동을 해요. 어디로? 신으로 이동을 해요. 따라서 기격신이 신익상이 되는 거야. 사단론에서는 그냥 비익성하고 신익삭 되는 말만 해놔요. 근데 확신론에 가서 이 기전 설명을 해줘.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그거죠. 노성횡포하면 애정이 촉급당하고, 애정이 촉급당하면은 기격신이 신익삭이다. 왜 그러냐? 애정은 뭐예요? 이건 태양이지. 태양생 소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태양생 소음하기 때문에 일로 이동을 하고, 요거는 요걸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 이건 확춘론에서 얘기하는 거야. 자, 노성횡포하면 애정이 촉급돼. 애정이 촉급되면 폭해가 발생을 해. 여기서. 이 양이기 때문에 폭자를 썼어요. 폭해가 발생. 이 폭해는 태양생 소음하기 때문에 일로 가서 작용을 해. 이 기기가 이게 바로. 이 기기가 돼갖고, 기기란 말은 뭐냐 하면은 애정이 촉급당하면 그 애기가 결국은 신으로 와서 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익상이 되죠. 그래서 신상, 귀신자는 소야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소양인의 생리구조, 이거는 비구음기에서 신구음기로 해갖고 결국 대장군 양기로 해서 위국 양기로 해갖고 두면상기로 해서 다시 비구음기로 돌아오고 빙글빙글 돌게 되죠. 표음관계, 이양상성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태음이는 희성광장. 태음이는 여기거든, 이거니까
희성이 광장하면 뭐예요? 낙정이 촉부다. 음이는 여기서 음은 희하고 낙하고 두 가지가 작용을 하게 돼요. 희성 광장하면 낙정이 촉부당하고 낙성이 심악하면 희정이 촉급당하고 그 얘기죠. 여기는 뭐예요? 애성이 원산하면 노정이 촉급당하고 노성명포하면 애정이 촉급당하고 희성이 광장하면 낙정이 촉급당하고 낙성이 심악하면 희정이 촉급당하고 이제 알겠죠? 이해돼요? 응? 그러니까 성정으로 나가는 거야. 성정으로. 애성원산이면 노정촉급. 그러니까 성정하네. 노정명포하면 애정이 촉급. 이것도 성정이거든. 여기도 희성광장하면 낙정이 촉급. 성정이죠. 또 낙성심악이면 희정이 촉급 당하는 거예요. 하나가 왕성하면 하나는 당하게 돼, 작게 돼 있잖아요. 그 작은 게 여기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가? 태음생 소양 하니까 여기로 올라가. 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희성광장한다. 그럼 낙정이 촉급당하죠? 낙정이 촉급당하면 어디로 가? 여기에 이 낙락이 여기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가? 소음출 태양. 해서 이 위로 올라가게 돼. 따라서 뭐예요? 간대 폐소가 되죠. 이게 인사야. 어? 인사. 정신이 오락가락해? 머리가 아주 빠개져? 어? 졸려요. 졸려? 듣기 싫은가 보다. 아, 이거 원래 졸린대야, 여기가. 졸린대야. 희성이 광장하면 낙정이 촉당하고, 낙정이 촉당하면 이 낙정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있지 못하고, 소음출 태양, 태양생 소음, 소음출 태양하는 일로 가서 작용해요. 그래서 기격폐익 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간대 폐소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확춘원에 가면은 희성이 광장하면 낙정이 촉부다. 이 낙정은 뭐가 돼? 낙락이 돼갖고 여기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요? 소음출 태양 해서 여기로 가게 돼요. 그래서 기격폐익상이 되죠. 그거를 보기라고 표현을 해. 기모조보. 이 보가 일로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작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보기란 말을 쓰게 돼요. 태음의 생리구조는 바로 위안수한 표현이 됐죠. 간수의 이열병이 됐어요. 근데 이거 바뀌었잖아. 다른 거는 소음인수야, 이는 폐비간실 갖고 얘기했는데 이쪽은 위반이 와 있잖아요. 이것도 동문선생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전전긍긍 하다가 할 수 없이 위안수한 표현병을 만들어 놓고 이거 거기서 끝내버렸어요. 탈진된 거야. 얼마나 동문선생 당황했겠어요. 이건 뭔가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힘은 다 탈진됐지. 생각은 안 나지. 빨리빨리 돌질 못하잖아요. 제자들은 스승만 쳐다보고 앉아있지. 제자들이 뭘 알아. 왜냐면 생각 안 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주면 그건 따라 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하잖아요. 동문선생은 만들어가는데 탈진 다 됐어. 그 이리저리 막 생각하고 짜 맞추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감업원에 나와 있는 이